자, 우리가 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중동 지역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이 헤즈볼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라고 하죠. 이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최소한 지금 집계된 것으로는 20명 이상 숨지고 3,000명 가까이 다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가방 속에 있는 삐삐가 터지거나, 지금 이건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사람의 이 바지 속, 가방 속에서 터지는 삐삐 모습입니다. 이 CCTV로 여러 곳에서 저런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 이런 사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또 무전기, 그러니까 개인 휴대용 무전기가 또 폭발하면서 비슷한 사고로 여러 명이 또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속속 발생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기 좀 의아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짧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사실 이번에 사용된 폭탄은 소형 임플란트 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2011년 미국 FBI하고 그 국토안보부에서 네. 이미 여기에 대한 경고를 갖다가 내린 바 있지만, 아하. 이게 지금 현재 실전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 또 아하. 특히나 과거의 경고는 어떤 소형 좁은 범위에서의 어떤 테러나 암살을 때 사용될 걸 우려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량 살상을 일으킨 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뉴 테러리즘의 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삐삐라고 하면 요즘 세대는 전혀 모르는 이 젊은이들도 많거든요. 물론 저희는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지만 삐삐가 요즘 사용한다? 조금 의아한데, 이 삐삐가 대상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 페이저라고 부르는 삐삐인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 많이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2G 폰으로 넘어가는데, 네. 저대역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320에서 한 924MHz의 저대역을 사용하는데, 이 삐삐의 장점은 뭐냐면은 직진성이라든가 장애물을 통과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보안에 아주 강하다.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다른 국가 정보기관의 도청을 의식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헤즈볼라 무장단체 조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들을 조직을 와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전술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게요, 일반인들도 지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응징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헤즈볼라 조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텐데, 저희들도 사실 스마트폰이라든가 선물 받으면 일가 친척이라든가 전화기가 나 2대야 3대야 이러면 나눠주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또 선물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확산돼서 일반인의 피해까지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게 누군가 조직적으로 공급을 해서 유통을 시킨 것이다. 즉 헤즈볼라 대원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전술로 했다.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쪽으로 무게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기관의 공작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란 원전 공격 때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고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난 후에야 공식적으로 누구의 수행인지가 이제 밝혀지죠.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을 리는 없고, 뭔가 이걸 제조하는 업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나라 업체고 어떤 식으로 유통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지금 대만 업체에서 제조한 걸로 알려지는데, 이제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조립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 헝가리에 있는 BAC라는 다른 업체를 통했다 그러는데, 아마 운송 과정에서 아마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프로토타입을 입수해가지고 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거죠. 어디 삐삐 안에 어디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임플란트 밤을 심겠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빨리 심기 때문에, 사실 작은 손톱만한 칩 하나를 심는 거라서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하, 특정 업체의 제품들을 일종의 수천 개의 임플란트 밤이라는 소형 폭탄을 심어서 그 무선 호출기를 유통시켰다.
하지만 그 호출기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안 때문에 헤즈볼라 대원들이었고, 그러면 지금 헤즈볼라 대원들은 그만큼 조직력이 좀 와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잠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좀 장애가 지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네. 하나는 사실 이런 공격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응징 공격이지만 또 공격을 당한 쪽에서는 또 테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 통신기기를 사용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무전기라든가 스마트폰 다 이제 이 임플란트 밤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보통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습을 한다든가 작전 수행할 때는 미국과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고 움직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CNN 보도에 조금 전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전혀 몰랐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에다가 공격 직전에 통보는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군요. 네. 일단은 그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중동전의 확장을 가장 우려하는 국가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 발표 자체가 거짓으로 생각되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CNN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공격에 대한 정보 정도를 줬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유엔에 따르면은 이게 민간인들을 구분하지 않은 테러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이 함께 협조했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난 18일이었는데요. 이게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불법 점령에 대해서 네. 유엔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지금 3분의 2가 넘는 국가죠. 지금 181개 국가가 지금 찬성한 아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번 이 폭탄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은 이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음흠. 좀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비토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됩니다. 네. 비난을 받을 만한 국제적인 입지가 조금 불리해질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스라엘의 이 입장을 보면은 미국이든 다른 유엔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굉장히 강경 입장을 고수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CNN 보도를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 군과 뭐 그 모사드, 어쨌든 정보기관이죠. 이분들이 합동으로 작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 증거로서 어쨌든 군사 작전이 좀 시작되기 전에 몇 분 전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그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떤 공습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2018년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해 그 공습을 할 때도 당시에는 NCND, 그러니까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맥락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 교수님, 사실 이번이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테러의 방법 또는 전술의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테러에 노출된 국가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종 또 테러 수법으로 그렇게 또 꼽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2017년서부터 저희 나라에서는 이 우리나라에서? PP를 사용하는 저대역 주파수를 네. 그 사물 인터넷 IoT에 지금 그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격으로 조정하는 뭐 에어 컨디션 아니면 뭐 텔레비전 모든 가정에 사용하는 것들 또 그 외에 뭐 사무실 사용하는 모든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장비를 갖다가 원격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보안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는 공항에서 과거에는 신발만 벗었지만은 이제 스마트폰이고 뭐고 다 이제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색해야 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베이루트에서 발생했던 호출기, 이른바 삐삐 동시다발적인 폭발 사고,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